예, 안녕하세요. 고지마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조금 또 재밌는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그냥 이게 물건 보다가, 좀 사례가 조금 특이해가지고, 한번 이 유튜브로 찍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방송용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면서 유튜브 영상 한번 찍었었죠. 유튜브 영상에. 그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이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그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사례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받은, 예,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게 입찰을 하셔라. 전혀 뭐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때 무리가 없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물건들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었죠. 근데 오늘 보시는 물건들도 대항력이 말소된 거예요. 예, 대항력이 말소된 거고 대항력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조금 재밌는 사례라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관리비는 지금 200만 원 정도 미납이 돼 있고 2월까지 미납돼 있기 때문에 한 지금까지는 보면 한 관리비 한 240 정도, 4, 50, 250만 원 정도, 예, 될 것 같아요. 밀양 코하루 아파트인데 1층에 있어요. 예, 1층 아파트고 밀양 코하루 아파트인데 상당히 가격이 싸 보이죠? 예, 85평, 85제곱미터, 26평, 30평대죠. 32평대. 32평대고, 가격은 1억 6천이죠. 자, 이 물건을 한번 볼게요. 현재 이 물건의 시세가, 바로 이 물건이 있네요. 이 물건인데, 보면은, 현재 85짜리였죠? 85짜리면 요겁니다. 요거 3개. 한번 볼게요. 2억 3천. 현재 호가가 2억 3천 나와요. 현재 호가 2억 3천 나오고 2억 3천, 2억 2천, 그죠? 2억 2천. 그러니까 약 2억 2천이 지금 실거래가고 약 2억 3천 정도가 호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 2억 2천 정도. 그럼 지금 들어가기 딱 좋아요. 그죠? 1억 6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딱 좋은 상태인데 현재 이 물건의 상태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 여기서 보면은 강동선 씨가 그 선순위 임차권자인, 예, 선순위 임차권자인, 예, 강동선 씨가 있어요. 1.8억. 자, 근데 여기서 보다 보면은 재밌는 문구 자체가 지금 여기 서울보증보험이, 예, 여기 양수인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을 시켰어요. 근데 보다 보면은 여기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예,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서면이 제출됨이라고 나왔어요. 대항력 포기에 대한 서면이 제출됐고 물건 내역서, 예, 물건 명세서 한번 보면은 그 내용은 지금 빠져 있어요. 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건 뭐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 부분을 안고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호재다, 나만 아는 비밀이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문건 내역서 볼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 대항력을 포기한 내역서가 있죠. 그죠? 대항력을 포기했어요. 네, 대항력을 포기했다라는 거는 전액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낙찰자한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부분 자체가 뭐냐면요. 아까 물건 명세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강동선 씨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시작이 돼요. 강동선 씨가 지금 1억 8천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보통 1억 8천에 대한 채무를 1억 8천에 대한 채무를 지금 여기 대항력 포기한다는, 네,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60% 이상일 경우에, 예, 60% 이상일 경우에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제출됐기 때문에 1억 8천에 대해서 포기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입찰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1억 6천을 쓰더라도 이 사람을 포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입찰을 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자, 물건 명세서 보면은 여기에 임차보증 1.8억 중에 9천만 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에요. 구상금 채권. 그죠? 구상금 채권.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죠?
지금 강동선 씨가 따로 있고 임차권자는 강동선 씨는 1억 8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서울 보증보험 자체는 9천만 원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1억 8천의 전세를 살았지만 9천만 원에 대한 것만 보증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9천만 원에 나머지 9천만 원은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강동선 씨 9천만 원, 서울 보증보험은 9천만 원. 서울 보증보험은 경매 신청을 했는데 어차피 9천만 원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신경 안 쓰고 빠지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임차권자인 강동선 씨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강동선 씨와 서울보증보험이 같이 9천만 원 사이좋게 나눠 받아야 갈 수 있는 거고, 혹여나 내용은 모르겠어요. 강동선 씨가 뭐 일전에 9천만 원에 대해서 돌려받았을 수도 있겠죠. 9천만 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9천만 원만 남아있을 수도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안전한 물건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안전한, 뭐 9천만 원 정도 우리가 1.6억에 그냥 이대로 들어가 버리면 끝날 텐데, 지금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김모 씨가 2월 14일 날 낙찰을 받았어요. 1억 2,800만 원에. 근데 채권을 저희가 발행시킨, 채권을 대항력을 포기하겠다고 한 날이 1월 27일이란 말이에요. 1월 27일 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서면이 제출되었음. 근데 이분이 그랬으면 정상적으로다가 여기에 낙찰을 받았으면 이분이 살아남았어야 돼요. 예, 살아남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분이 굳이 불허가 될 사항이 없겠죠. 근데 여기서 또 내용을 볼까요? 2월 14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임차권자 강동선 씨는 계속 지금 뭐 보증서로 뭔가를 제출하고 있어요. 내용 제출하고 있고 경매가 시작됐어요. 근데 경매 시작돼서 낙찰을 받았어요. 단독 낙찰로. 단독 낙찰로 2월 14일 날 낙찰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낙찰자가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했어요. 서류 열람을 했겠죠. 근데 일주일 뒤에 이분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제출을 했어요. 예,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불허가를 내달라라는 신청을 했단 얘기죠. 이 부분이 뭐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날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 낙찰자가 접수 증명을 했죠. 그리고 이후에 불허가 신청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불허가 신청은 일주일인 뒤에 2월 21일 날 불허가 신청이 됐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이면서도 좀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꼭 이분이 단독 낙찰로 싸게 받았으면서도 왜 이분이 여기에 대한 채권을 당연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면서도 왜 여기를 불허가를 억지로 자기가 냈는지, 불허가를 받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뭐 해보자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그 강동선 씨에 대한 9천만 원이 살아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살아있어가지고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플러스 9천만 원 정도, 플러스 9천만 원 딱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강동선 씨가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선순위 임차권 대항력 포기에 대한 부분을 너무 100% 이렇게 맹신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6천 중에 9천만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라고 돼 있죠. 9천만 원 승계, 그죠? 강동선 서울보증보험에서 임차 보증금 9천만 원을 승계하여 경매 신청한 것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한다는 거예요. 1억 1,800만 원이 보증금이었지만은 가압류 보증보험의 신청 채권은 9천만 원이었다. 그럼 나머지 9천만 원이 어디 갔냐? 예,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죠. 그래서 꼭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강동선 씨가 그거 치고 빠졌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관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그냥 정상적으로 보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 임차권자가 보증서를 제출을 안 해요. 그리고 2월 4일 날 이렇게 보증서를 제출하면서까지 경매 진행되면서까지 이 사람이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예.
대항력 포기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서도 그러면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상당히 재밌죠? 예,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찰하실 때 2번에 들어가면 좋아요. 왜냐면 2번에 들어가면 2억 3천이에요. 현재 호가 2억 3천이고 1층이기 때문에 좀 저가 정도 봐서 한 2억 2천 정도 2억 2천 정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이득이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다 인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1억 8천 이상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1억 8천 이상 써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세와 조세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1억 8,500, 1억 8,500, 뭐 1억 9천 사이 정도로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한 물건이다. 그렇게 하면 100% 낙찰 받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명도도 쉽게 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 길게 설명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죠? 예, 이해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그 뭐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